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구팔이입니다. 네, 오늘은 해시 강의를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찍었던 해시가 노이즈가 조금 많아서 그 영상을 삭제하고 이번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강의에서는 강의 부분과 코딩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서 이제 할 겸 강의를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시를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 정렬된 데이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데이터와 추가와 삭제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경우 이제 해시보다 빠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 구현을 해서 시간을 비교를 해보니 거의 비슷한 시간이 나오지만 해시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정하고자 강의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모든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네, 모든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 첫 번째 데이터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네, 아주 심플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한 방법입니다. 네, 오류가 없는 당연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이게 단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중간값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비교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 중간값보다 작다면 이 값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값도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값도 이 값도 이 값도 이 값도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이 5, 6, 7, 8, 9번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값과 비교해도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것들도 모두 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중에 또 중간값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비교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할 때마다 남은 데이터들의 절반씩 쳐내는 방식. 이게 바이너리 서치이고요. 상당히 효율이 좋습니다. 상당히 효율이 좋지만 정렬을 하기 위해서 nlog n 이라는 이제 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해시보다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네.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찾고자 한다면 해시보다 빠릅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해봤는데 이거는 확실히 빠릅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너리 서치만 한다면 해시보다 빠르고 정렬도 하고 바이너리 서치를 해야 된다면 해시보다 느립니다. 네, 해시는 아주 빠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해시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시작할 건데요. 해시는 이제 해시의 목적은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자료 구조입니다.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이런 이제 자료 구조이고요. 그래서 그 핵심 아이디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검색을 빠르게 할 건데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핵심 아이디어는 데이터를 가지고 키라는 것을 만듭니다. 키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를 찾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키를 구하고 그 키가 같은 데이터만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운이 좋게 100만 개를 가지고 만 개의 키를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했더니 각각 다 100개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이 나왔다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키값만 변환을 하면 그 100개의 데이터만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게 말로 제가 이렇게 계속 쭉 길게 설명을 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뒤로 이제 제가 도식과 그림과 그리고 코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시는 그러면 무조건 다 좋은 장점만 가지고 있느냐,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뭐 바이너리 서치보다 빠르고 뭐 이런 장점들만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해시는 가장 큰 단점이 공간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장 공간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간을 많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트릭을 또 쓰시면 좋고요. 뭐 안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크게 문제는 없고요. 해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키로 변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해시라는 것은 키를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 검색을 줄여서 원본을 줄여서 이제 빠르게 찾기 위한 이런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키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를 구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 삭제하는 함수, 데이터를 비교하는 함수를 구현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존재하는 함수가 왜 필요하냐면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추가하고 있으면 추가하지 않는 이런 조건들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셋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이런 함수를 구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계속 이제 추가하기 때문에 추가하는 함수도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가 추가만 되다가 어느 순간 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함수도 구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하는 함수를 구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5개의 펑션을 구현하시면 해시가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빈번하게 호출된 함수가 어떤 함수일까요? 해시를 이용을 할 때. 네, 1번과 5번 함수입니다. 네, 키를 기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존재를 확인할 때 모든 데이터들을 다 키로 변환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키로 변하는 함수가 아주 많이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키를 만들었다면 그 키를 가지고 실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맞는지를 비교하는 함수도 상당히 빈번하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모두 다 최적화를 해서 구현을 하시면 좋겠지만 프로그램 솔브 같은 이런 곳에서는 코딩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코딩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최소한 1번과 5번은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1번과 5번은 가능하면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내 주시면 성능이 좋은 코드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키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어떤 데이터를 언제 변환하여도 항상 같은 값으로 표현되는 값입니다. 네, 필수 조건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말은 조금 어려운데 당연한 거고 간단합니다. 뭐 루시라는 값을 키로 변환하고 싶으면 이 루시는 언제 변환해도 항상 그 키는 동일한 값으로만 나오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이고요. 이것은 필수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선택 조건이라고 적어놨는데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미 어떤 데이터들을 키로 변환할 때 키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뒤에서도 계속 이제 성능 관련되는 거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키가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시라는 값을 키로 변환했는데 0이 나오고 이 루시드라는 값도 0이고 여기 있는 20개의 데이터를 변환했더니 뭐 한 절반이 0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0이 나온 게 10개나 키가 0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이 20개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고자 했을 때 키가 0이 나왔다면 10개를 찾아봐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키가 5개 중에서 4개씩 다 분배돼서 나왔다면 4개씩 5개로 이제 나왔다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고자 했을 때 이 20개 중에서 4개만 찾아보면 됩니다. 네, 키값이 동일한 게 4개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균등하게 만들어지면 해시의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함수로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면 키를 구현이 되는데요.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냥 포문을 돌면서 곱하기 2번 더하기 1번. 네, 뭐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요. PN을 23으로 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시 사이즈가 5라는 말은 해시 값이 0부터 4까지 나온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을 받았을 때 키를 초기 값을 0으로 두고 P라는 값을 1로 둡니다. 그리고 이 아스키 값을 다 순회하면서
그 ASCII 값과 P를 곱해서 누적해서 더합니다. 키값에. 그리고 P는 PN을 누적해서 곱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주 심플한 키를 구하는 함수가 구현이 됩니다. 이 23이라는 값은 임의의 값입니다. 임의의 값이지만 소수인 값입니다. 소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 소수. 왜냐하면 이 값을 2로 놓게 되면 이 키 값이 나중에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짝수이고 그 다음에 작은 수이기 때문에, 짝수라기보다는 약수가 많고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도 소수이긴 하죠. 소수이긴 하지만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배수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수학적으로 계속 깊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힘드네요. 네, 여기서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P라는 값은 계속 바꿔가면서 본인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해시키의 성능 좋은 어떤 키 값을 찾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23으로 외우기 쉬운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키 변수에 오버플로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 스트링의 길이가 100이라면 이 P에 23의 100승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오버플로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버플로가 발생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키값을 구할 때 어떤 산술적인 계산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키로 변환을 했을 때 항상 같은 값으로만 변환이 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팩터지, 뭐 어떤 스트링을 변환하면 뭐 3이 나오고 어떤 스트링을 변환하면 뭐 5가 나오고, 이게 예측 가능하거나 수치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항상 오버플로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스트링이라면 같은 위치에서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도 항상 같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값의 변수 타입을 unsigned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getKey라는 리턴 값을 받아서 배열의 인덱스로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unsigned를 만들어 놨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키는 오버플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signed로 만들어 놨다면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면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unsigned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제가 이제 잘 아는 강의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도식으로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제가 20개의 랜덤한 영어 단어를 뽑아왔습니다. 뽑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 루시라는 값을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이제 해시키, getKey라는 함수를 구하면 2라는 값이 나오고, 얘는 0, 1, 3, 3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네, 실제 제가 돌려본 값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해시 사이즈가 5이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값이 나올 건데, 그 카운트를 제가 세봤습니다. 키가 0인 게 3개, 1인 게 4개, 2인 게 6개, 3인 게 3개, 4인 게 4개. 네,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한 3배, 4배까지도 제 생각에는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5배, 6배, 7배 뭐 이건 정확히 나름에 따른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아이리스라는 값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전에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쌓였는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이리스를 찾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 이미 다 예측하고 간파하신 분들도 있는데, 키가 2이면 두 번째 루시를 넣습니다. 키가 0이면 0번째 루시드를 넣습니다. 키가 1이면 퓨어를 넣습니다. 키가 1인 곳에 뭐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넣습니다. 뒤에다가 차여 있으면 뒤에, 차 있으면 뒤에, 차 있으면 뒤에, 차 있으면 뒤에,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의 스트링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리스를 찾고 싶으면 아이리스는 키가 2입니다. 그러면 2인 공간, 이 6개 중에 하나는 아이리스가 있거나 없거나, 만약에 다른 공간에서는 아이리스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키가 2라는 값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이리스의 키가 2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루시와 아이리스를 검사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리스와 아이리스를 검사해서 아이리스가 있다
라는 것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스트링 이 공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개 10개의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빈 공간, 다시 말해서 메모리 낭비. 2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10개가 비어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스트링의 길이가 지금은 뭐 짧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마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스트링의 길이가 뭐 10만 가지의 길이다. 그러면 이 공간 하나당 10만 바이트씩 손실을 본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가 낭비가 많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냐면 이 원본 데이터에 인덱스들을 다 붙여줍니다. 인덱스들을 붙여놓고 이 테이블에 2차원 테이블에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 인덱스를 저장합니다. 인덱스를 저장하면 빈 공간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빈 공간은 똑같이 나오지만 이 빈 공간 한 칸의 데이터가 4바이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트형 타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조금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문라이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라이트는 키값이 4입니다. 네, 키값이 4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키값이 4인 공간에 가서 네, 키가 4인 공간에 가서 첫 번째 값을 봤더니 6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인덱스로 가서 멜로디와 문라이트를 비교를 합니다. 네, 같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14. 14에 가서 아이디얼과 문라이트를 비교를 합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 15번째에 가서 문라이트와 문라이트를 비교를 합니다. 같기 때문에 찾았다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이제 19라는 이제 플로라가 추가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플로라를 이제 이 해시의 테이블에 추가하고 싶다면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없고 해시에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플로라도 키값을 구합니다. 키값을 구하면 0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공간에 빈 공간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빈 공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찾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키가 0인 게 몇 개를 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떤 공간에 저장을 해둡니다. 키가 2인 곳에 사이드는 2다 라고 지금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인덱스에 가서 이 플로라라는 인덱스 19를 저장을 하면, 그리고 이제는 키가 0인 게 3개가 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삭제는 이제 만약에 차밍이라는 값을 삭제하고 싶으면 차밍을 찾습니다. 아까 제가 옆에서 설명한 그 방식대로 차밍은 키가 2이기 때문에 2인 공간에 가서 0번째 루시와 차밍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7인 공간 아이리스와 차밍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9인 공간 블로솜인가요? 네, 블로솜과 차밍을 비교하고, 네, 그리고 10번째 차밍과 차밍을 비교해서 차밍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차밍을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간을 없애주고 뒤에 있는 것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네. 왜 당겨줘야 되냐면 이 공간을 그냥 마이너스 1이나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값으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으면 앞에서부터 빈 공간을 다 찾아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다 당겨버리면 지금 이 키가 2인 공간의 데이터가 5개까지 쌓여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삭제된 이후에는요. 그러면 이 5라는 값을 가지고 바로 5번째 인덱스에 내가 원하는 새로운 값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요. 네,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셔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주는,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 해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